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경기도 김포의 한 농가. 그런데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서 발견된 건 머리가 돌 달린 송아지였다. 얼굴이 두 개인가요? 몸은 분명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송아지. 평생 소를 키워온 시골 주민들도 처음 보는 일이라는데. 그러네요. 나이가 이제 70 후반에 들었지만은 이제 머리가 둘 이게 달려서 나왔다는 건 이제 처음 듣는 거예요, 이게. 송아지가 머리가 둘 달린 걸 나타나는 얘기 들었어요? 입이 두 개지 그러니까 눈도 막 네 개고. 특별한 탄생을 널리 알리기라도 하려는 듯 이걸 먹었던 배 이미 부지런히 숨을 쉬며 제법 발길질까지 쉼없이 해대는 녀석. 저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머리가 무거워서 못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머리가 이제 곱제가 무겁고 그럼. 이걸 먹으려고 자꾸 이게 빨아. 아직 제 힘으로 일어서지 못해 사람 손을 타야 하지만 힘찬 입놀림에 우유 한 병은 거뜬. 그 모습이 주민들은 마냥 신기하고 누가 소환이랄까봐 귀여운 되새김질도 잊지 않는다. 이쁜이. 이쁜이? 그런 녀석의 모습을 가장 신기하게 바라보는 건 다름 아닌 주인 할아버지와 할머니. 하나님 기적으로 하는 거지. 가마도 두 개지. 세 개다. 가마가. 여기 가마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귀가 이거 첫 배. 이게 두 번, 둘째, 셋째, 세 번. 원래가 이름 삼순이. 내친 김에 녀석의 이름까지 생긴 날. 마치 이날을 기념이라도 하려는 듯 어미 역시 더욱 살뜰히 막내를 챙기고 있었다. 일어나서 걸어다녀라. 걸어라 승리할지. 다음 날 다시 찾은 외양간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전날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 하룻밤새 삼순이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인데 겨우 우유병을 빨고 있었지만 눈에 띄게 떨어져 있는 기력. 연락을 받은 수의사들이 급히 외양간을 찾았다. 삼순이의 건강은 왜 갑자기 나빠진 것일까? 오래 살기엔 좀 힘들다고 보셔야죠. 아무리 이렇게 아버님께서 이거 인공포유 해주시고 하셔도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서지를 못하는 지금 상태고. 문제는 두 개의 뇌가 서로 유착되어 있다는 것. 녀석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역시 뇌의 이상 때문이라고 했는데 게다가 좌우의 턱까지 서로 붙어 있어 먹인 우유 대부분도 다시 흘러나왔다. 각 나라에서도 이렇게 보면 인터넷상에서나 나온 거 보면 보통 한 3일 정도, 4일 정도에 거의 폐사한 걸로 돼 있는데 선천적인 기형이 너무 큰 탓에 곧 생명이 다할 거라는 삼순이. 할아버지는 전문가의 그 이야기를 말없이 듣고만 계셨다. 그런데 의료진이 다녀간 후 할아버지가 곧장 향하신 곳은 다름 아닌 외양간. 무얼 하시려나 했더니 할아버지는 손수 어미의 젖을 짜고 계셨는데 할머니 역시 말없이 우유를 체에 거르시더니 삼순이에게 다시 우유병을 물리셨다. 가망이 없다는 의료진의 말에도 삼순이를 포기할 수 없는 할아버지. 특이종물이 그 가벼웠으면 요거 하나만 같으면 돼. 웬 하나만 있는 거 같잖아. 참나. 숨 쉬는 거 봐. 의료진이 다녀간 후 더욱 세심해진 듯한 두 분의 손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아이고 참. 아이고 별꼴도 다 보고 산다 너희들. 아이고. 가진 것 없는 살림에 평생 땅에 기대 살아오셨다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그 긴 세월 동안 두 분에게 손은 가족과 다를 바 없었다고 했다. 5 남매를 모두 무사히
공부시킬 수 있었던 것도 소들 덕분. 이거 구제역에도 지나갔어. 그거 안 치르고. 이 애들이 얼마나 역사가 깊은 애들이 여기 다 쓸었어. 이장내거 모두 몇백 마리 다. 그래서 다시 한번 품어보는 희망. 할아버진 젖병을 들고 나섰다. 지금 어디 가시? 우유 때문에 모유 때문에 저 목장에. 목장 쪽으로요? 삼순이를 위해 직접 젖 동량까지 나선 할아버지. 수확을 불과 한 달 앞두고 한창 손길이 필요한 포도밭. 하지만 할머니 역시 삼순이의 식사 때만큼은 절대 놓치는 법이 없다. 틈틈이 짬을 내 삼순이 관절 운동까지. 그렇게 온종일 삼순이를 향해 있던 손길은 하루해가 다 저문 후에도 변함이 없었는데 외양간에 모기장까지 설치한 후 20kg이 넘는 삼순이를 직접 안아 옮기시는 할아버지. 여든의 할아버지에게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더욱 어둠이 짙게 깔린 자정 무렵의 외양간. 이번엔 할머니가 삼순이의 곁을 찾아오셨다. 다시 한번 젖병을 물리는 할머니. 젖을 많이 먹어야지. 그래야 건강하게 그럼 일어나지. 그리고 새벽. 할머니의 발길은 또 한 번 이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틀의 시간이 지난 후 외양간이 다시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아 그저께 보고 오늘 보니까 아주 좋아졌는데 뭘 뽀얘졌는데. 이 사람은 큰 보물이야. 할아버지 얼굴에도 다시 생겨난 웃음. 그러고 보니 요 녀석 다시 발길질을 시작했다. 우유를 빠는 힘이나 의지도 이틀 전보단 분명 강해진 듯 보였는데 이날 아침 식사만으로 삼순인 우유병 2개를 비웠다. 여기에서 저는 경사라고 생각하고 예, 차후도 얘가 잘 클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경사예요. 축복입니다, 이 개국리.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왕석에 그냥 잘 자랐으면 좋죠. 우리 불황민들은 그냥 희망이지 그요. 그런데 그날 오후 안타깝게도 삼순이의 상태가 다시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옆에만 가, 이제 근처만 가도 깜빡거리더라. 확연히 약해진 숨소리. 병원에 가면 안 되나? 어느새 눈에선 눈물까지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요청에 따라 삼순이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기형 탓에 생존 확률이 몹시 희박하다고 했지만 마지막 희망으로 찾은 병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삼순이의 상태는 검사를 모두 마친 후 위험한 상태라는 거. 할머니는 더욱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지금 상태부터 정신이 돌아오는 것도 사실은 좀 확답드리기가 어렵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삼순이가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거를 짧게 끝내주는 거죠. 예,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병원 측의 권유는 안락사. 안타깝지만 현재로선 2개의 뇌가 서로 유착된 삼순이의 기형을 고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상태로는 생존 역시 불가능. 그런데 초조하게 진단 결과를 기다리던 할아버지가
대기실에서 의료진과 할머니를 만나 처음 건넨 말은 대강 들었는데 뭐 결과는 어떤가? 결과는 뭐 언론은 그 저럴 수 없지요. 단정 낼 수는 없는 거 아니면서? 아니야, 단장에 나왔어. 살 순 없고, 살 순 없고, 뭐. 일단은 응급처치를 위해 삼순이를 병원에 남겨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안락사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생각이 많으신 듯했다. 다음 날 삼순이를 다시 만난 곳은 병원이 아닌 외양간이었다. 가족들이 내린 최종 결정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미 곁에 머물게 해주자는 것. 마치 기다렸다는 듯 열심히 제 새끼를 돌보는 어미. 비록 기적 같은 희망을 찾을 순 없었지만 엄마와 언니의 보살핌을 듬뿍 받은 한때. 그렇게 또 만 하루의 시간이 지난 후 진짜 미안하다. 에휴, 미안하다. 너 살리려고 그렇게 다 했는데도 네가 그렇게 태어나서 그래. 미안하다, 야. 그래, 조용히 잠들어서 자. 삼순이는 마치 잠을 자는 듯 편한 표정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았다. 삼순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집 가까운 곳에 녀석을 묻어주는 것. 잘 가서 편안한 데 가서 있고, 엄마가 너 사랑해. 사랑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너 못 고쳐주고 못 붙잡아서 미안해. 편안히 잠들어서 자라. 오로지 삼순이만을 위해 살았던 지난 일주일이지만 살리지 못한 미안함이 먼저 앞선다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삼순이도 그 마음만은 간직한 채 떠나지 않았을까.